성수동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한옥의 기와 지붕과 유리창이 어우러진 작은 부티크가 나타납니다. 서진이라는 간결한 간판 아래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단골 고객에게 새로 들어온 실크 스카프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디자이너로 시작해 이제 10년째 이 가게를 지켜온 38배 그는 여전히 손끝에서 옷감의 결을 읽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색감이 정말 예쁘죠. 봄에 딱 어울리실 거예요.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때 서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마자 서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나 내일 미소랑 제주도로 내려간다. 우리 공동 통장은 벌써 정리했어. 너는 그 작은 가게나 지키면서 살아. 글자 하나하나가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조롱과 선언이 뒤섞인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객을 향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진은 고객과 계산을 마쳤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객이 골목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 서서 서진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 더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2025라는 폴더에 차분하게 저장했습니다. 사실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민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고 주말에도 회사 미팅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턴인 22살 한미소의 이름이 대화 속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소가 말이야, 요즘 애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 미소는 진짜 열정이 있어.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거든. 서진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민호가 늦게 들어온 날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의 어투 변화. 서진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 서진은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재산분리 상태를 확인하고 가게의 사업자 등록이 본인 단독 명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집 역시 외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서진의 단독 재산이었습니다. 민호는 늘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왜 통장을 따로 관리하냐고. 부부인데 집도 공동 명의로 하면 안 되냐? 서진은 그때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어는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조용한 복수는 증거라는 것을. 서진은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공동 통장을 확인하자 잔액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메시지에 쓴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카드건으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상담원이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대량 인출과 해외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증거가 있고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카드 정지를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끝나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따뜻한 빛이
한옥 지붕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통장을 비우고 젊은 여자와 제주도로 떠나면 서진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호의 메시지가 다시 떴습니다. 연락하지 마. 이제 끝이야. 서진은 그 메시지 역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서진이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일어서기 위해 쌓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옷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건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제주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옆에 서 있던 한미소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인했는데요. 민호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알림이 여러 건 쌓여 있었습니다. 부정 사용 의심으로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호텔 예약도 렌터카도 모두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소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뭐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수동 부티크에서 서진은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문자 증거는 이미 전달드렸고요. 공동카드 부정 사용 건도 은행에 접수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재산분리 상태가 명확하니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상대 측 변호사 선임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달간 정리한 증거 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늦은 귀가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회사 동료의 증언 가능성까지 서진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자 하나 읽어드릴까요? 뭐? 너는 그 작은 가게나 지키면서 살아.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한 말인가요? 전화기 너머가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통장을 제 동의 없이 전부 인출한 것도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그건 민호가 감정적으로.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첫 번째 합의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재산을 반반 나누고 집은 공동 명의였으니 절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 사실 관계가 틀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은 외할머니 상속 재산이고 단독 명의죠. 사업 자금도 결혼 전부터 따로 관리했고요. 공동통장 인출건도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문자로 인정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 측이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서진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뒤 민호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서진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호를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집은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12년 동안 내가 관리비 내고 살았잖아. 서진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외할머니 유산이에요. 법적으로 제 단독 재산이고요. 그래도 부부 공동 생활했으면 공동통장 전액 인출한 건요? 민호의 말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22살 회사 인턴이랑 제주도 가려고 썼죠. 그건 잠깐 화가 나서 잠깐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책상 위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달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소 씨랑 처음 저녁 먹은 날, 퇴근 시간 2시간 늦어진 날, 향수 바뀐 날, 다 기록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미쳤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민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포기는 다르다는 것을, 감정과 선택은 별개라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겨준 한옥 구조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서진은 메시지를 읽고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준비한 만큼 지켜내겠다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민호는 서진을 힐끗 쳐다봤지만 시선이 마주치자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진, 박민호 씨, 들어오십시오. 조정위원이 앞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양측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 건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박민호 측 주장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의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측은 결혼 기간 12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요청합니다.
특히 주거지는 공동생활의 거점이었으므로. 잠깐만요. 서진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윤서진 씨가 외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단독 재산입니다.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서류가 조정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상속 시점이 결혼 전이고 명의도 단독이네요. 민호의 변호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재산세는 박민호 씨가 부담했습니다. 이는 공동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관리비와 재산세 납부 기록 확인했습니다. 전액 윤서진 씨 계좌에서 자동이체됐습니다. 서류가 다시 제출됐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공동계좌 인출건입니다. 박민호 씨가 3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부부 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조정위원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문자로 공동통장은 벌써 정리했어라고 보냈습니다. 이게 감정적 실수입니까? 그건 말실수였고 말이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작성한 내용이죠.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제주도 항공권, 호텔, 렌터카를 예약한 내역입니다. 동반자는 회사 인턴 한미소 씨로 확인됩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민호 씨, 이건 부부 싸움이 아니라 계획된 배임 행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조정은 어렵겠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맞겠네요. 민호의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합의 가능성을.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유리합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상대 측 주장은 대부분 반박됐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힘드시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부티크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반 위의 스카프들, 벽에 걸린 옷들, 작은 소파와 테이블, 모두 서진이 하나하나 선택하고 배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민호가 무너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변명하지 못하고 거짓이 드러나고 결국 침묵하던 그 순간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거였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고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산 스카프 너무 예뻐요. 친구한테 소개해줬어요. 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진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민호와 상관없이 서진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시작해 사장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버텨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은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뒤로하고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것인지. 창밖으로 성수동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입고될 새 상품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삶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서진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서진은 달력에 표시를 하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겠다고. 재판 당일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변호인석에 앉아 서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박민호 씨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일시적 감정 격앙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해. 기여도요? 서진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 자금, 주거지, 생활비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판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호 씨, 본인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공동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호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인턴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비용을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 자산에서 사용했습니까?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민호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그 작은 가게나 지키면서 살아.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답변입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결혼식장에서 웃던 그 사람이 지금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고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진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힘들 때 옆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키울 때도, 밤새 디자인할 때도, 혼자 울 때도 없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재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제 집을, 제 가게를, 제 12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서진아,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지키겠습니다.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합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진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판결은 우리 쪽으로 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 돌아보니 한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22살 인턴, 민호와 제주도에 가려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몰랐어요. 부장님이 결혼했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지, 그냥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 씨, 네. 당신은 어려서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달라요. 그 사람은 알면서 한 거예요. 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소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부티크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단골 고객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힘내세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뉴스요? 고객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수동 부티크 사장님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 멋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서진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서진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무너진 건 결혼이었지만 일어선 건 자신이었습니다. 이틀 후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서진의 단독 승소였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공동통장 인출액 전액 반환, 위자료 추가 지급.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서진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러나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긴 건 맞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12년의 시간, 믿었던 사람, 함께 꿈꿨던 미래.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골목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수동 골목은 여전했지만 서진의 부티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 옆에 1호점이라는 작은 글씨가 추가되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반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원단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판결 이후 서진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여성 창업 커뮤니티에서 강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공개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첫 강연장에서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제 준비할게요. 그 말이 서진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서진은 한 달에 2번 작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재산 관리도 법적 대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부티크도 변화했습니다. SNS를 통해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서진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강남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매장을 열던 날 단골 고객들이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서진은 그 카드를 지금도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티크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소였습니다. 서진은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소는 입구에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언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을 먼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아니, 사실 힘들었어요. 미소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서진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뭔데요? 사과 편지요. 그리고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미소 씨,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렸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돼요. 미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 그때 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도피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깨달았으면 됐어요. 미소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멋있어요. 미소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불안정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여성 창업가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가, 프리랜서, 직장인,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진은 연단에 섰습니다. 조명이 밝았지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에서 작은 부티크를 운영하는 윤서진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년 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배신, 재산 분쟁, 법정 싸움까지 겪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산 분리는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객석의 여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협업 제안, 인터뷰 요청, 멘토링 신청까지. 서진은 하나하나 받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긴 한옥 구조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뒤 텅 빈 것 같던 이 공간이 이제는 온전히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내일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민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축하한다. 서진은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옆 벽에는 민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너는 그 작은 가게나 지키면서 살아. 서진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는 이제 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4번째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름은 독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성수동 골목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거래처 미팅, 디자인 검토, 사무점 인테리어 점검.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미소에게 버림받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살.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결혼에서 일어나 부티크를 키우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성공은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상대를 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빛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성수동 골목 한쪽에서 SEOJIN 1호점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처럼